네, 안녕하세요. 대치 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이제 2025년도 수시 지원이 한 2달 정도 이제 가까이 다가왔는데, 고3 학생들이면 이제 기말고사를 마칠 때쯤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N수생들도 학종을 포함해서 또 반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2025년도 수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별로 보면, 이 수시에서 작년과 다른 많은 변화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 모르면 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치 아폴론 채널에서 앞으로 학교별로 좀 변화가 큰 학교 중심으로 이번 2025년도 수시의 변화를 어떻게 대비하고 또 예측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연속으로 갈 건데요. 2025 뭐 수시 연고전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붙여볼까요? 고연전도 됩니다. 대보기는 뭐.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사실은 서울대에 비해서는 변화가 정말 커요. 그래서 이 변화 포인트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좋은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 대학들의 변화와 우리가 이제 각자의 어떤 상황이나 고교 유형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연세대가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수능전 제시문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가 도입됐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일반고 내신 최상위권들의 지원 전략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능 최저는 기존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학종인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까다로운 상위권의 최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 기존의 과학 논술이 폐지되고 이제는 수학 논술에 집중하면 된다. 그게 이제 올해의 변화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활동 우수형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일단 모집 인원이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집 단위별로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유형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 수능 후 제시문 면접이 기존에 학업 역량을 보기 위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문 면접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제 모의 면접 그 기출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게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어떤 방식을 알 수 있겠지만은 과거 2023년도에 연세대 기회균형 전형에서 이미 이렇게 논리적 사고력과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제시문 면접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IT 쪽의 컴퓨터 과학과와 인공지능학과가 연세대학교에 있었는데 둘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컴퓨팅 학부라는 좀 멋진 이름으로 모든 전형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학부나 계열로 합치게 되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입결이 어느 정도 형성될까? 이 학부 자체에 입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컴퓨터 과학과의 입결,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의 입결을 보면 꽤 이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입결이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내가 좀 준비한 방향에서 컴퓨터 과학과를 지원하려던 친구들과 또 인공지능학과를 지원하려던 친구들 간에 그런 어떤 적당한 합리적인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학과는 아닙니다만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 지능형 반도체 학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학과나 또는 전기전자, 시스템 반도체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모집 단위가 생겼네요.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화루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국제형에서 항상 좀 학생들이 어려움을 얘기했던 부분이 영어 수능 최저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작년까지 1등급을 만족시켰어야 됐잖아요. 게다가 작년에 수능도 불수능이었지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본 육모에서도 영어 1등급 비율이 정말 극히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올해부터 국제형의 영어 수능 최저 기준이 2등급으로 완화된 것은 많은 학생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연세대의 이제 수시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던 이 학추가 입결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시문 면접이 사라졌어요. 사실 이 수능전 제시문 면접 때문에 여태까지 연대 학추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인기가 낮아서 1단계 5배수가 거의 의미 없는 모집 단위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게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수능 최저가 도입되면 이것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일단 도입되면 일반고 현역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2합 4니까 영어를 제외하고 2합 4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서울대 직윤을 포함해서 지원한 학생들한테는 아주 까다로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추 3개를 비교해보면
사실 연세대 학추가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서울대 직윤을 쓰거나 또는 서울대 직윤 아깝게 못 받은 전교권 일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활동 우수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인데 활동 우수형은 뭐가 있어요? 제15 면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기부가 갖춰진 친구들이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고교 유형, 강력한 경쟁자들이 될 만한 고교 유형과 경쟁해야 되는 활동 우수형보다 나는 내신 관리가 괜찮기 때문에 차라리 학추를 부담 없이 쓰겠다, 연대 학추를 쓰겠다, 최저는 서울대, 고려대보다 낮아, 이런 관점이라면 경쟁률과 입결의 상승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유념해 보셔야 돼요. 기존에 그러면 활동 우수형보다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만약에 학추로 몰린다면 활동 우수형은 심지어 모집 인원도 올해 증가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내신 입결의 하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신이 좋았던 친구들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추로 몰리게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활동 우수형에서, 그리고 학업 수월성을 중요하게 보는 연대 평가 요소의 특징상 활동 우수형에서 일반고에 그래도 내신 관리를 했던 친구들한테 올해 좀 기회가 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 우수형 관련해서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선생님, 근데요, 연대는 특목자 사고를 좋아한다던데 맞나요? 이거는 물론 모집 단위나 유형별로 좀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과고를 어느 정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연과고 학생들이 대부분 메디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정도의 쏠림 현상이 있고요. 일반고 비율, 합격자 비율이 거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연대가 절대적으로 특목자 사고 애들만 좋아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 연대 평가 요소라든지 평가 방식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실제로는 생기부나 어떤 탐구력이 조금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의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의 1점대 중반이나 후반 합격 사례가 꽤 많다. 물론 제15 면접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친구들 사례도 꽤 많다는 걸 좀 참고한다면 일반고 친구들도 너무 활동 우수형 지원하는 데 있어서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이런 질문 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국제형은 외고 국제고가 진짜 유리하겠네요? 사실 전국의 이제 외고 국제고 수나 학생 수에 대비해 보면 일반고보다 그 비율적으로는 좀 많이 합격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 이제 그 합격자 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반고 학생들도 어떤 특정 조건, 예를 들면 생기부에서 영어 역량이나 국제 역량이 드러난다던가 또 면접에서 어떤 그런 관련 부분들을 다 철저히 준비한 친구들, 그리고 작년까지는 수능 1등급을 영어 1등급을 맞춰야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완화됐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올해는 그렇게 봅니다. 또 중복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화루랑 국제형이랑 그런 것들도 자신의 상황이나 뭐 정시 경쟁력에 따라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가끔 보면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논술학원 일찍부터 열심히 다녀갔고, 그렇죠? 열심히 다녀갔고 내가 연대 논술이랑 한양대 논술 이런 데 한번 지원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상위권대 논술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 과고 학생들, 게다가 올해 과학 논술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이 더욱더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조금 논술 학원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위권대 논술을 지원하겠다, 마구잡이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지원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라스트죠. 고려대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